이거 한 방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 고문으로 지금껏 버텨왔는데 너무 큰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대 4%. 이게 뭡니까? 안녕하세요. 시바람 톡톡 길라잡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드디어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아마도 재건축을 기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매불망 이 소식을 기다렸을 것이지만 아무리 둔촌주공 조합원만큼이나 그러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대가 너무 커서일까요? 지금 둔촌조합 집행부 실망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당초대로라면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인해 현 시세만큼 인상한 일반 분양가를 받게 되면 그동안 공사 중단의 원인이었던 증액된 공사비와 또 수개월 늘어난 대출이자 등을 한꺼번에 만회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중단된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 또한 시공단에게 기분 좋게 승인해 줄 수 있었을 것인데 이번 국토교통부 분양가 합의안 방안은 두촌주공 집행부의 기대감을 너무 매정하게 차버린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 그런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를 위한 목적은 이것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정비사업 하면 필수적으로 돈 들어가는 비용 항목을 분양가에 반영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둔촌주공에 적용해보면 분상제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 분양 일정을 미뤄하고 있었다면 이주비와 금융비, 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까지 분양비용으로 인정해 줄 테니 더 이상 이런 원인으로 일반 분양을 지체하지 말고 추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둔촌주공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껏 마음 졸여가며 기다렸는데 이렇게 우리 조합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법까지 바꿔가며 신경 써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방송 매체 어디에서도 이번 분양가 상한제로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둔촌주공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비사업 필수 비용 반영 항목을 살펴보면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그리고 총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 중 둔촌주공과 관련된 항목은 세 가지로 명도소송비, 이주비, 대출 이자와 총회 운영비입니다. 나머지는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재건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중 명도소송비와 총회 운영비는 지금의 공사 중단 기간을 고려할 경우 그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대출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아마도 가장 관심 있을 항목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정해주는 금액이 상한 금액을 정하고 있어서 1조 4천억 원 하는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한 방에 없애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 애로 해소 방안입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지금처럼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면 즉각적으로 반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전 항목으로는 레미콘이나 철근같이 주요 자재에 한해서 적용되었었는데 이것을 이번엔 창호, 유리, 강화마루 같이 사용 빈도가 높은 항목으로 추가 반영해 주었기 때문에 둔촌집행부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내부 마감재 고급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양가 심사 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입니다. 민간 택지비 산정 시 예전에는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만 하면 묻고 따지지도 못했는데 이번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서 부동산원 외에도 관련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조합원 입장에서 이게 뭐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알고 보면 둔촌조합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또 없습니다. 왜냐면 분양가의 70%가량 차지하는 것이 바로 택지비인데 이것은 그냥 놔두고 비중이 30%밖에 안 되는 작은 가산비 등만 미세 조정했으니 아무리 조합이 분양가를 힘껏 올리고 싶어도 겨우 남은 30% 내에서만 조정 가능하다 보니까 산출된 분양가가 성에나 차겠냐 이 말입니다. 뭐 어찌됐든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손해는 아니니까 둔촌주공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지 한번 따져볼까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시뮬레이션 결과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장 분양가는 현재보다 1.5%에서 4%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둔촌주공에 적용하면 2019년 12월 조합이 책정한 분양가 평당 3,550만 원이니까
34평일 경우 12억 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번 분상제 개편 인상률 중 최소 인상인 1.5%를 적용할 경우 평당 3,603만 원으로 분양가가 약 12억 2,500만 원이 되고 최대 인상인 4%를 적용하면 평당 3,692만 원으로 약 12억 5,52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한마디로 2019년 조합원이 계산했던 분양가 대비 약 4,800만 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 계산해봤지만 조합원들 마이너스 통장에서 한 달에 얼마씩 나간다고 했죠? 이주비와 사업비이자, 미지급 공사비, 지연이자 등 이리저리 합하면 1인당 약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내 사업장에 공사 중단이 돼도 참았고 거기다 유치권 행사한다고 플랜카드 붙여놔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껏 참고 기다렸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 계산해보니 5개월치 이자도 안 되는 비용을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 조합장이 해임된 사유도 3천만 원대의 분양가를 받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주택 도시보증공사에서 2,900만 원대를 받게 되니까 이에 격분한 조합원들이 분담금 증액을 우려해서 기존 조합장을 해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등장한 조합장 역시 분양가 상한제에 눌려 지금껏 고생하다 새 정부와 국토부 원희룡 장관 한번 믿어보겠다고 공사 중단, 유치권도 감내하고 서울시 중재까지도 무시하면서 지금껏 버틴 결과가 겨우 5개월치 이자밖에 안 된다고 하니 실망이 이만저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망해야 할 일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서울시와 국토부가 둔촌주공 조합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전현직 조합이 모두 도시정비법 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이 더 꼬여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조합 비대위라고 할 수 있는 둔촌 정상위위원회라는 곳에서 상기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발과 조합 집행부 해임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내부 문제 해결하는 것도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본사태의 핵심은 공사 중단이고 이를 해결해야 모든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중재안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첫 번째 중재안에 대해서 기존 코디네이터 자료를 짜집기 해서 만든 것 같아 길라잡이가 너무 성의 없이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이번 2차 중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럴 것이 서울시 관계자가 긍정적인 합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중재안 형태로 내놓는 건 더 이상 없고 다음에 공개되는 건 합의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일반적인 통보 형태가 아닌 그동안 수차례의 사전협의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진행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조합과 시공단이 공사 재개를 위한 명분은 이번 중재안을 잘 활용하면 될 것이지만 마지막 남은 것 하나, 바로 대출 만기 연장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 또한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이놈의 사업비 7천억 원 대출 연장은 8월 24일이 만기일로 딱 정해져 있어서 대출 연장이 승인되지 않거나 조합원당 1억 원 상당의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고 난 사업장으로 판단해서 여러분이 우려하는 것처럼 시공사 대위 변제 후 구성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부터는 언제 끝날지도 모를 수년의 소송기간 동안 대출이자가 무려 12%로 뛰어올라서 한 달 하루가 아니고 시간 단위로 이자가 오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 시공단이 대위 변제 후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한편으로는 현대건설이라는 일군 시공사가 대외적 이미지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겠냐라고 하면서 조합이 파산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조합 쪼아가며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의견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부는 상황이 어떻든 둔촌주공 분야에 절대 관여하지 말아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첫 번째가 국민의 세금을 둔촌 개인인 재산 형성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와 두 번째는 시세가 20억도 훌쩍 넘는 부자들한테 무슨 돈 걱정이냐고 하면서 경매로 청산돼도 결국 수십억은 챙긴다는 이유였습니다. 말 많은 둔촌주공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대출 연장입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지지고 볶고 싸워도 일단 시공단의 연대보증은 이루어지고 나서 또 싸우자고 하셔야 파산은 면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 12%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